안녕하세요. 황호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할 자료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첫 경찰 피의자 조사입니다. 고소당해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을 때 처음에 갈 때 그때 준비사항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관련 영상을 이미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 조사에서 준비할 사항이 뭐냐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클릭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경찰 조사에서 뭘 묻고 답할지가 아직 미정이상입니다. 충분히 예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가긴 가겠지만 이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뭔가를 낸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물론 어떤 변호인 같은 경우는 미리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도 내고 저도 얼마 전에 겪었는데 경찰 조사 갔는데 의견서 가져오신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는데 조사를 받고 그에 맞춰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지 미리 의견서부터 낸다? 이게 참 앞뒤가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소장을 알았으니까 의견서를 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소장을 미리 열람할 수 있으니까 고소장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고소장대로 이제 피해자가 진술을 했겠지만 그에 더해서 뭔가 다르게 더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 피의 사실을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의견서를 이게 정리를 해서 낸다. 이건 좀 쉽지가 않거든요. 또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첫 경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제출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행히 첫 경찰 조사에 혐의를 벗고 사건이 마무리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옛날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그런 사안이 있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일 때는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첫 경찰 조사에서 내면 혐의 벗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사안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피의자, 저희 의뢰인이 어떤 불특정 피해자한테 성적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걸로 이게 조사받으러 오라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해서 저희를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보낸 적이 있냐? 근데 전혀 발송한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도 없고. 그래서 혹시 본인이 술 먹고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정말 안 보냈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추궁을 해봤지만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가 나름 수사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갔다라는 식으로 고소가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어떤 카톡 메시지로 성적인 발언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 카톡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IP든 어떤 휴대폰 가입 내역이든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피의자를 특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항변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본 것이죠. 어떤 경우일 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그래서 봤더니 의뢰인이 휴대폰을 고소했다라는 시점 전후로 해서 휴대폰을 변경을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카카오톡을 쓰시지만 카카오톡은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어플을 깔면 설치가 되는 메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휴대폰 번호별로 이제 가입자를 이게 특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휴대폰 번호를 제가 바꿨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톡 회사는 바꿨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번호에서 B라는 번호를 바꿨다 하더라도 카카오톡 회사는 A라는 번호에 가입자는 저로 특정을 하는 것이죠. 통신사로부터 별도 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번호를 바꿨다라고 하면 카톡에다가도 뭔가 좀 그런 설정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가입자가 좀 달라지게 되고 이러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번이 번호를 바꿨고 그 이전 번호를 곧바로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메시지를 이제 통신매체 이용 없는 범행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회사로만 이게 신원을 확정하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 피의자가 범인이다라고 이게 잘못 특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저도 이런 서비스나 이런 체계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가입 관련 설명서나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이런 경우일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다 녹음을 하고 녹취록까지 미리 만들어서 아예 들고 갔었습니다. 왜냐면 첫날 이런 거 잘 설명을 하면 피의자 잘못 특정한 거 경찰이 알고 혐의를 벗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었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명확하게 나를 잘못 특정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경찰 조사는 받아야 됩니다. 가서 충분히 제출하고 설명을 하면 경찰도 아차 싶은 거죠. 이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거기서 혐의 종결을 하고 마무리를 줬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좀 함부로 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